대한민국은 정말 껌껌한 밤속에 등대 같다라는 표현을 했는데 그게 진짜 불과 몇 개월 사이에 무너진 거거든. 웃기고 뭐가 진짜 다 지금 무너지고 있는데 다음 정권 진짜 이거 거의 폭탄을 넘겨받는 듯한 느낌이라서 걱정이 크다. 우리나라 인권위가 이제 국제 기준에 이제 부합되는지 여부를 세계 인권기구 연합이지 간리가 이제 검토를 하겠다. 이제 특별 심사에 들어갔다라고 하는 것인데 안창호 인권위원장이 답변서도 제출을 했었잖아 지난번에. 그러니까 스위스 제네바 회의까지 가가지고 또 뭐 직접 특별 감사를 받을 일이 없다라고 본인이 주장을 하기도 했는데 그런데 결과적으로 그때 제출했던 거 보면 진짜 터무니없는 내용들을 이제 나열해 가지고 제출을 했더라고. 뭐 헌재가 불공정하다. 헌법재판관들도 심판하기 뭐 부적절한 사람들이 앉아 있다. 이런 식으로 윤석열 측의 주장들을 그냥 모아 가지고 그걸 답변서로 제출을 했던 거야. 근데 이렇게 되니까 간리 측에서는 봤을 때 어떻겠어? 그러니까 우리나라 인권위가 지금 독립적인 업무 수행 자체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고 보기 좀 어려운 부분들이 이렇게 눈에 보이잖아. 아주 명백하게. 그리고 이제 국가인권기구에 있어서의 국제 규범을 따르고 있는가의 그 여부 이런 것도 우려점이 있다라고 보고서 이제 감사를 멈출 생각이 없다 그렇게 뜻을 밝혔다라는 건데 여기서 중요한 게 내란 전국에서의 인권위 문제를 보겠다라는 건데 자, 첫 번째가 우리나라 인권위가 이제 윤석열의 계엄령 선포로 인한 그 기본권 침해에 대한 안건을 이제 각하를 했었잖아요. 그렇지. 그리고 반면 이를 이제 선포했던 윤석열에 대해서는 이제 방어권을 보장해야 된다라는 안건을 또 그걸 가결을 하면서 정말 큰 비판이 일었는데 이와 관련해서 이제 간리 측에서는 인권위의 독립성 침해를 보겠다라는 걸로 일단 이 포인트를 본다라는 거고 또 그 중 하나는 이제 김용원 얘 도대체 뭐하는 인간인지 자료 좀 제출해라. 아, 그치. 지금 이거잖아. 김용원이 얼마나 그 반인권적 인물로 알려져 있는지 이건 뭐 다들 잘 아시겠지. 군 내에서의 그 폭력 사건으로 대표되는 윤일병 사건. 그 윤일병 사건 관련해서 육군에서 축소 은폐하려고 했던 문제를 이제 그 유족 측에서 결국은 인권위에다 진정을 접수를 했었다. 근데 23년쯤에 이제 인권위가 이 사건 1년이 지났기 때문에 사실 이걸 더 이상 조사가 하기 어렵다라고 해가지고 이거를 결국 각하 처리를 하죠. 각하 처리를 하니까 군 인권단체랑 유족들이 그때 당시에 그 기자회견을 그 앞에서 하고 항의 방문을 해. 아 이거 도대체 어떻게 앞으로 대책을 만들 거냐라고 이제 묻기 위해서 방문을 했는데 그때 유족분들이 뭐 상임위원실에 뭐 내부에 들어갔던 것도 아니야. 근데 불법 침입을 했다. 그리고 자신을 뭐 감금을 했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경찰에 수사 의뢰를 했던 김용원이잖아. 다름 아닌 군 인권을 또 책임지는 군 인권관까지도 겸하고 있는 이 김용원이 피해자인 유족분들을 향해서 모욕을 주고 수사를 해라라고 얘기하는 게 이게 상식선에서는 도무지 납득하기 어려운 문제거든. 게다가 이번에도 보면은 윤일병과 같이 이제 어쨌든 그 같은 병사들의 인권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도 안 갖고 무심한데 정작 반대로 계엄을 주도했던 사령관들에 대해서는 불구속 수사를 해야 된다. 그걸 얘기했던 것도 김용원이니까 이런 지금 이 간리 측에서 봤을 때는 김용원의 이런 반인권적인 행태 그리고 이번 내란 사건에 있어서도 내란 수계와 그 핵심적인 관계자들을 비유하고 나서니 납득하기 어려운 이런 모습들에 그리고 인권위가 정상적으로 작동하긴 어렵다. 작동하지 않고 있다. 그렇게 보고 있다 판단하고 이제 들여다보겠다라는 거지. 우리 뭐 전 세계에 있는 정치학자들이 한국을 표현할 때 그 세계 민주주의가 진짜 위기잖아. 나 요즘 트럼프 때문에 머리가 진짜 아픈데 그치. 이 극우 정치의 득세 이탈리아 뭐 독일은 극우 정당이 진짜 원내 진입해가지고 연정을 구성할 수 있을 정도의 의석을 확보하고 트럼프는 미국에서 뭐 대통령이 된 다음에 동맹국들을 협박하고 관세로 위협하고 거기 밑에는 뭐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에는 괜히 뭐 이상한 감축을 진행해서 기존에 있던 시스템을 굉장히 붕괴시키고 있잖아. 그치. 그래서 세계 정치학자들은 이렇게 무너지는 민주주의를 보면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보고 대한민국은 정말 껌껌한 밤속에 등대 같다라는 표현을 했는데 그게 진짜 불과 몇 개월 사이에 무너진 거거든. 맞아. 그 여파로 인권위도 저렇게 무능력해지고 무너지게 된 거야. 인권위라는 곳이 어떻게 계엄을 주도한 사람의 인권을 먼저 생각하고 그 과정에서 계엄 상황에서 인권이 침해당한 사람들은 묵살하고 있어. 다 기각하고 그러니까. 유일하게 윤석열과 그 주변 사람들의 방어권을 보장하는 데만 힘쓰고 있는데 이게 우리나라도 그 밖에서 봤을 때 세계 민주주의 정치학자들이 봤을 때 위기 상황이 도래했다고밖에 나는 볼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맞아. 근데 난 더 기분 나쁜 게 안창호 인권위원장
그 이번에 그 시민단체가 결국은 간리에다가 이거 감사 좀 해달라라고 이제 진정을 넣으면서 특별감사가 진행이 되는 거죠. 근데 다른 나라도 그렇게 진정 넣어가지고 감사 돌렸지만 등급 하락했던 나라 없다. 지금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 그게 지금 뭔 상관인데? 다른 나라랑 지금 우리나라랑 똑같아? 상황이 같은 게 아니잖아? 근데 이런 얘기를 인권위원장이라는 사람이 저 기자들 앞에서 그렇게 대놓고 이야기한다는 것은 너무 부글부글 속이 진짜 끓더라고. 우리나라가 이제 보면은 인권위가 결국은 이 윤석열 정권의 입맛에 맞도록 하는 여러 이제 그러니까 독립적인 수행 능력이 사실 없다라고 봐야 될 정도의 반인권적인 결과를 많이 내놨었잖아. 그래서 인권 자체에 대한 등급이 결국은 하락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그 불가피해 보이는데, 지금 이제 세계 인권기구 연합의 회원국이 총 118개국이라고 해. 근데 이 중에서 보면은 A 등급이 91고 B 등급이 27개국이라는 건데, 우리나라가 2004년에 이제 가입한 이후로는 꾸준히 그냥 A 등급을 계속 맞아왔지만 지금 이게 B 등급으로 떨어질 수 있다라는 거, 이거 정말 심각하다. 왜냐면 B 등급에 속해 있는 국가들이 어떤 곳이냐? 왕정국가, 독재국가, 이런 나라들이라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지금 정권에 들러붙어서 국민의 권익을 부당히 침해한 우리나라의 이 국가 인권위의 문제를 결국은 간리 측에서도 등급 조정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판단할 거라고 보는데, 결과는 사실 좀 충분히 예상이 되는데, 아무튼 간에 좀 이게 앞서 영훈이 너도 얘기했지만 정말 이 우리나라의 이 시계바늘을 정말 이 정도로 한순간에 뒤로 이렇게 돌려버린다라는 거 정말 참담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그렇지. 들고. 물론 인권위가 강제력이나 구속력이 있는 기관이 아니지만은 그치. 어느 나라의 인권의 수준의 척도가 되는 굉장히 상징적인 기관이거든. 맞아. 근데 인권위 자체가 독립적인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인사, 여당의 인사를 비호하는 데 역할을 주어지면은 우리나라 인권의 척도가 나는 뭐 왜곡된 방향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다고 나는 보고, 이번 사태를 계기로 인권위 구성을 어떻게 하면 독립적으로 민주적으로 바로 세울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될 때라고 나는 봐. 그래, 맞아. 그 부분도 그렇고, 말한 것처럼 이게 구속력을 갖진 않지만서도 결국 우리나라의 어떤 대외신인도의 문제, 국격을 훼손하면서 생길 수 있는 여러 어떤 그 문제에 있기 때문에 사실 이게 B등급을 정말 이게 얼마나 국제적 망신이야. 이게 그 한 사람의 기본권과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여러 절차들이나 방법들이 있잖아. 예를 들어서 한 사람의 사법적 구제를 위해서 법원이 있는 거고, 삼심제가 있는 거고, 헌재를 통해서 헌법적 그치. 기본권을 보장받을 수 있는 수단이 마련돼 있잖아. 어. 근데 그것과 별개로 인권위는 인권위 나름의 역할과 과제가 맞아. 주어져 있어가지고 그로부터 구제를 받지 못할 것 같은 사람들이 인권위에도 구제받을 수 있는 절차가 있는 거거든. 근데 그런 인권위가 왜곡된 방식으로 작동한다? 이거는 굉장히 큰 문제라고 생각하고, 그치. 어쨌든 인권위가 강제력이 없고 구속력이 없는 기관이지만은 굉장히 상징적인 역할을 부여받았기 때문에 맞아. 법원이나 이 헌재에서 재판 결과를 크게 바꿀 수 있는 영향력이 충분히 있는 기관이란 말이야. 그런 기관에서 이런 왜곡된 방식으로 일을 한다? 나는 이거는 진심으로 이 기관의 독립성을 담보할 수 있는 방법들을 진지하게 고민해야 된다고 봐. 맞아. 인권을 침해받은 피해자들이 마지막으로 두들길 수 있는 문이기도 한데, 그런 인권위가 반인권위로 돌아섰으니, 그래서 지금 여러 어떤 시민들 사이에서는 결국은 그 인권위의 존재 의의조차 담보받기 힘들다. 그러니까 사라져야 되는 거 아니냐, 없애야 된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 거고, 말한 것처럼 결국 그 안에서 정말 이 인권을 지킬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에 대한 것들, 이거 제도적으로 좀 잘 발판을 만들어야 되지 않나. 근데 난 이런 생각이 들어. 진짜 국격이고 뭐고 진짜 다 지금 무너지고 있는데 다음 정권 진짜 이거 거의 폭탄을 넘겨받는 듯한 느낌이라서 걱정이 크다 생각이 드네. 지난 10년간 매달 20만 원씩 꼬박꼬박 보험 넣은 김호구 씨. 40줄에 처음 병원 신세를 졌는데 과연 그 보장 금액은? 꼴랑 100만 원이요. 왜 이렇게 실망스러운 겁니까? 제가 뭘 잘못한 겁니까? 보험 손해보지 마세요. 최고의 전문가들이 본인에게 가장 적합한 보험으로 맞춤형 리모델링 해드립니다. 지금 바로 마이보험 체크하세요. 검색창에 마이보험 체크.